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집안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스탠드 불빛을 켰습니다. 낮게 깜빡이는 전구의 온기가 손끝에 닿자 오래된 공기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그 불빛 아래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먼지 냄새가 피어올랐고 그 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시간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상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었어요. 손끝으로 봉투를 매만지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글씨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끝내 갚지 못해 미안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방 안의 온도를 바꿀 만큼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늘 마시던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셨고 창가에 앉아 오래 비어있던 마음의 자리를 바라봤어요. 외로움은 늘 곁에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켠 노트북에서 시니어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이트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화면 속 문장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혼자 계시면 밤이 더 길지 않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심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어요. 네, 조금 길어요. 하지만 그 고요가 좋을 때도 있어요. 답장은 금세 도착했습니다. 고요는 따뜻할 수도 있죠.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몸속 어딘가에서 잊었던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닉네임은 따뜻한 노년을 꿈꾸는 사람. 이름보다 그 말투가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며칠 후 시니어 산책 모임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은 중년의 남자, 눈빛이 잔잔했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이렇게 직접 뵈니 더 반갑네요. 목소리가 낮고 끝이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투의 온도가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걸음을 나란히 맞추며 걷자 어깨 사이로 살짝 닿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그의 옆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 온기가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오늘은 바람이 참 부드럽네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앞에 조금 더 오래 섰습니다. 색이 바랜 옷 대신 밝은 스카프를 고르고 머리를 손질했어요. 식탁 위엔 작은 꽃병을 두었습니다. 누가 본다고 한 것도 아닌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함께 들어왔고 그 안에 그의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비누 냄새와 커피 향, 그리고 미묘한 온기. 그 향이 숨결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차를 끓였고 찻잔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그의 손끝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유리잔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바람이 좀 차네요.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따뜻함이 내 안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어요. 밤이 되면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적시고 방 안엔 그 사람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온기가 아직 내 안에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리며 방 안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그날 그는 늦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비가 너무 와서요. 잠시만 있다 갈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외투를 벗는 그의 손동작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 속에서 비냄새와 그의 체온이 뒤섞였어요. 나는 차를 끓였고 그는 조용히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우리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그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닿았을 때 그 온도는 오래전 잊고 지낸 감각을 깨웠습니다.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떨렸습니다. 조명이 낮게 흔들렸고 그 빛이 그의 어깨를 타고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숨이 잠시 막혀왔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네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머물렀고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은 느리게 늘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 온기가 천천히 내 팔을 타고 번졌고 심장은 고요히 뛰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까워지자 숨결이 가볍게 닿았습니다. 그때 창밖의 빗방울이 더 세차게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사이를 감싸듯 울렸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체온, 그 숨결, 그 거리, 모든 것이 감각의 층으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 머물지 않을 거란 걸 어딘가 마음 한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잃어버린 감정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비가 그치지 않는 새벽, 나는 조용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까지 잠시라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어요. 비는 밤새 멎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방 안은 얇은 회색빛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 위로 잔잔히 남은 체온이 느껴졌고 그 온기가 내 맥박과 섞여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어요. 조용한 숨소리, 젖은 머리카락의 향, 그 모든 것이 새벽의 공기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지된 듯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쉬지 못하고 뛰고 있었어요. 그는 옆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그냥 비가 너무 세서. 그의 말은 어딘가 머뭇거렸고 나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이불을 정리하듯 스쳤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새벽 공기보다 따뜻했어요. 그가 방문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익숙함. 그가 떠나면 방 안의 공기마저 식어버릴 것 같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겨진 것은 향기와 공기, 그리고 이름 모를 울림뿐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커튼을 걷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흐르고 밖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그 물결이 내 마음속 잔상을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탁자 위에는 두 잔의 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남은 물기와 향이 마치 지난밤의 대화처럼 희미했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컵을 만졌습니다. 식어버린 온도 속에서 이제야 현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따뜻함이 잔잔히 남아있는데 그 온기가 위로인지 혹은 착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잠들었던 감정이 깨어났다는 건 분명했지만 그 감정의 이름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을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조금 더 열고 희미한 빛이 얼굴을 스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차가운 듯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스탠드 불빛이 완전히 꺼질 무렵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상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서연 씨, 이제 나이도 있고 이런 건 미리 정리해두면 좋아요. 그의 말은 늘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다정함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단순한 재정 정리예요. 혹시라도 은행 일 처리하기 어려우면 곤란하잖아요. 그가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을 때 그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펜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산관리 위임, 통합계좌, 관리자 권한.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 빽빽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그냥 제 이름이 들어가야 절차가 빨라져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의 말이 그렇게 들리는데도 제 손끝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불안 때문인지 믿음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류 위의 글자가 물결처럼 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수가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봉투를 본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은행 정리 서류라는데. 지수는 한 장씩 넘기다 한 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수탁자 최상훈.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건 단순한 통합이 아니에요. 이 조항이면 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넘어가요. 그 말에 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상훈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복사해 갈게요. 변호사한테 보여드릴게요.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상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은행 가요.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문체 속에 묘한 압박이 숨어 있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류를 스쳤습니다. 그 위에 이름 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최상훈. 이제 그 이름은 따뜻함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빗방울 냄새가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지수는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채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님이 오늘 서류 확인해 주신대요. 같이 가요.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차 안에서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빗물을 밀어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어요. 창밖의 풍경은 잿빛으로 번지고 나는 입술을 깨물며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변호사 김서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내밀었고 변호사는 조용히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위임이 아니에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수탁자 명의가 단독으로 설정돼 있고 관리 권한 조항이 너무 넓어요. 이 상태로 서명하면 재산이 사실상 이전됩니다.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서류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은.
내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지수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지만 내 손은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계약이에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묘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상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웃던 그의 표정, 괜찮아요. 절 믿어요라던 목소리.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 창문이 흐릿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몸이 잠시 휘청였고 지수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나무, 멀어지는 도로, 그 모든 것이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 사본과 변호사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상훈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은행 들러요.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심을 직접 듣겠어요. 도시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 비가 가늘게 흩날렸습니다. 가방 안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가 내게 내밀었던 서류와 이제는 증거가 되어버린 녹음 파일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를 만나야겠다고, 이제는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그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처럼 단정한 셔츠, 익숙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어요. 서연 씨, 요즘 피곤해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다정함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녹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그 정리예요? 그가 잠시 눈을 피하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절차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당신 이름이 들어가야 하죠? 내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안에서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서연 씨, 나를 믿어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말 속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짧게 뜬 이름 오성만. 그 이름은 남편의 낡은 수첩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이름 당신이 만든 서류에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 일 때문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 남편, 나한테 큰 빚을 졌어요. 그 일로 모든 걸 잃었죠. 그래서 당신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이에요. 그 고백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복수예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테이블 위에 그의 손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불빛이 일순간 꺼질 듯 흔들렸어요.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표시등이 붉게 깜빡였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그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고 그 뒤에는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진심이었어요. 그것만은 믿어줘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 오랜 불안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여전히 조용히 멈춰 있었어요. 커튼을 걷자 부드러운 햇살이 방 안을 덮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빛이었어요. 탁자 위엔 차 한 잔과 신문 한 부가 놓여 있었죠. 신문 한 켠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재혼 사기당 검거, 피해자들의 용기 덕분에 수사 진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지난날의 고통과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제야 마음 한켠에서 묵직했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강연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서자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람의 다정함은 언제나 진심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심도 확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 객석은 조용히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손에 쥔 한 장의 복사본을 들어 보였습니다. 신탁계약서. 이 한 장의 서류가 제 삶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이걸 다른 누군가의 방패로 쓰고 싶어요. 말끝이 떨렸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건 결심의 떨림이었죠. 강연이 끝난 후 한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우리도 서류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늦은 법은 없어요.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그친 거리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지수가 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젠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앱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니어 행복마을. 손끝으로 삭제 버튼을 누르자 짧은 진동과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그림자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창문 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비에 젖은 도로를 따라 번졌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진심은 잃어도 나 자신은 지켰으니까요. 그 불빛은 더 이상 외로움의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새로 피어난 삶의 불빛이었어요. 이제 그 빛으로 나와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